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3기 신도시가 정권 몰락의 결정타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이든 사람이든 기업이든 어떤 단체든 사회든 국가든 흥망성쇠란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생 동안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기업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항상 불행하게 사는 과정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고 항상 흥하는 과정들, 잘 되는 과정들만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주라든가 이런 부분, 역학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부를 해보시면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가 진화했던 과정들을 봐도 영원히 흥하는 사람들, 흥하는 과정들, 흥하는 사회 국가가 없었고 영원히 망하는 국가나 사회나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항상 사이클을 그리고 있죠. 저는 3기 신도시가 정권 몰락의 결정타가 된다는 내용을 이 3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부터 이 방송을 통해서 꾸준하게 언급드렸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을 믿지를 않더라고요. 아니 왜 3기 신도시가 정권 몰락의 결정타가 되냐. 저는 계속 언급해드렸죠. 이 3기 신도시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고 이것이 현 정권의 몰락을 부추기는 결정타가 될 것이라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언급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그래서 저는 간략하게 얘기드리면 이거라고 봐요. 우리가 주식 투자 여러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오늘 사서 내일 팔 것 같아. 오늘 사서 당일 팔 것 같다면은 이 기업이 자체가 이 기업이 어떤 과정을 거치고 역사가 어떻게 되고 이력이 어떻게 되고 업력이 어떻게 되고 그 필요 없습니다. 알 필요 없는 거예요. 단지 캐피탈 게인이라는 시세 차이만 얻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 주식을 사서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한다면 어떤 걸 보겠습니까? 장기 투자를 한다면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죠? 그 기업의 주가가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10년 동안 내가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 되냐면 성장 기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매출도 성장해야 되고 이익도 성장해야 되고 이 업황도 성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경영자를 봐야 돼요. 경영자.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라든가 주식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한테 조언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과연 재산의 일정 부분을 가지고 10년 이상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면은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냐? 저는 그 기업을 이끄는 경영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경영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경영자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 기업의 주가는 10년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정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재건축 아파트를 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재건축 아파트를 살 때 어떤 부분을 봐야 됩니까? 가장 먼저 입지를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이 재건축 단지를 이끄는 사람들을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재건축 단지를 이끄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단지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이엔드 아파트를 지으려는 사람들이 추진하고 있는 단지인지 아니면은 아주 허접한 가로주택 사업을 만들어갖고 그냥 되지도 않는 아파트를 추진하려고 한다. 그럼 그 아파트를 살면 안 돼요. 뺏어나와야 되죠. 절대 사면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이든 기업이든 그리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국가를 보시면은 어떤 국가들이 흥하겠습니까? 그 국가가 흥하려면요. 흥하든지 망하는지 이거를 보려면 그 국가의 지도자 혹은 대통령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3도 신도시가 왜 몰락하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중산층을 이 레닌입니다. 이게 진보의 우리가 교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보의 교과서.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죠. 중산층을 세금과 인플레이션으로 깨라. 그러니까 중산층을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아주 소수의 그러면은 이제 상위층이 돼 있고 나머지의 99%는 무엇으로 만들어야죠? 하부계층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1% 사람들이 그 99%의 하부계층의 사람들을 그냥 종부리듯이 부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북한을 보시면 다 알잖아요. 이전에 있는 진보의 논리를 갖고 있는 진보 진영을 갖고 있는 우리가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를 보시면은 다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레닌이죠. 지금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따라 가지고 이후에 보수 쪽으로 기울었던 국가들은 자유주의 진영으로 갔고
그리고 진보 진영을 따라갔던 국가들은 공산 진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을 대립하는 시대가 20세기였죠. 근데 1700년대부터는 이제 진보 쪽을 기울었던 그런 공산 진영들이 거의 다 붕괴됐습니다. 북한을 빼고. 그래서 더 이상 노력으로 밑에 있습니다. 계층 상승이 불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이게 누가 주장한 게 가장 많이 주장한 게 이제 조국입니다. 가제붕 사건. 너희들은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아도 그 음모래 내에 살아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계층 이동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가재, 붕어, 개구리를 살아도 그 음물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사이좋게 지내면은 얼마든지 아름답게 살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계층 간의 사다리를 다 끊어라. 그래서 사법고시 다 없애고 다 그 인맥입니다. 그래서 자, 중산층을 과도한 세금 지금과 똑같이 하고 있죠, 이거. 그리고 집값 상승으로 착살하라. 자,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은 집값이 올랐던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그래서 방송을 들어야 됩니다. 내 귀를 닫아버리면 안 돼요. 여러 가지 매체들 여러분들이 보시고, 저 사람은 1%의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상기심 도시는 정권이 몰락하는 이 계기가 된다고 하니까 99%의 사람들은 저한테 전부 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저 같은 1%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 번씩 꼭 들어야 됩니다. 네, 이거 돈 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은 가장 먼저 했던 사람들이 무엇이죠? 집을 샀습니다. 집을. 올라갈 거라니까. 그 다음에 중산층을 이제 과도한 세금과 집값 상승을 착살하고 다음에 중요한 논리가 있죠. 다수의 빈민층들이 가진 자를 혐오하게 만들어. 위에서 보세요. 세금, 인플레이션, 그리고 계층 사다리, 조국이 굉장히 강력, 무너뜨리고 중산층을 과도한 세금과 집값 상승으로 착살하고 다수의 빈민층들이 가진 자를 이거 지금 뭡니까? 이 과정들 보세요. 그리고 국가 공권력 및 구호품 이거는 뭐 재난지원금 이런 거죠. 돈 하면 좀 주면은 5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주면은 표 다 몰리잖아요. 똑같은 과정을 하고 있죠. 지금 과정. 현 정부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으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맞죠? 그 다음에 공산정부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끔 이게 역시 뭐죠? 진보의 논리입니다. 진보의 논리가 뭡니까? 공산입니다. 공산. 사회주의라는 사회 기틀을 만들고 그 다음에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계급투쟁을 통해서 공산정부를 만들고 그 공산정부를 바탕으로 해서 독재체제의 전체주의 국가를 만드는 게 진보의 핵심적인 논리입니다. 그래서 공산정부를 절대적으로 목이 갈라져서 절대적으로 지지하게끔 조종하는 것이 공산당 정권 유지의 비결. 이것이 바로 진보의 핵심적인 논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런데 이 논리를 저는 깼다고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상기심 도시가 정권 몰락의 결정타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기심 도시가 발표되고 나자마자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여기서부터 지지율이 하락하고 이 정권이 몰락되는 과정들이 시작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왜? 지금 진보의 논리를 벗어난 거예요. 자, 공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공급을 늘리겠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다 막았죠. 그리고 김현미 장관, 그리고 김수현 정책실장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집 팔아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죠? 집 팔 기회 주겠다. 그리고 공급을 충분하겠다. 그래서 공급을 안 만들었습니다. 공급을 만들었으면은 충분히 집값을 안정되는 계기가 실현됐을 건데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공급을 만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와 있던 과정들을 지금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논리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지지층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 과정들을 만들어놔야지 이 현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지하게끔 조정하는 것이 되는데 이 논리를 깨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정권 때, 노무현 정권 때도 뭐 40몇 % 후반대로 정권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이 중반쯤에 돼가지고 중반이 좀 되기 전에 탄핵을 한 번 됐어요. 그래서 전 노무현 대통령이 뭐 그 부각산 산에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의 정책이 보수로 회귀를 해버렸어요. 진보 정권에서. 그리고 문재인 비서실장 잘라내버리고 그때 이제 그 이후부터 문재인과 노무현은 거의 적대시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김영준이라는 총리 보수 정권을 기틀을 만드는 보수 인사들을 다 영입을 했어요. 청와대 인사는 다 쫓아보냈습니다. 다 보내고 전부 다 보수 인사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 것이 뭡니까? 한미동맹 강화죠. 근데 한미 FTA 만들고, 그 다음 한미동맹의 일환으로 이라크 파병까지 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지지층들이 다 물러나 버렸어요. 이 과정들을 집값 올리고 세금 올리고, 이 집값 올리고 세금 올렸던 거는 노무현 정책 때 1기 때 초반에 썼던 방법들입니다. 이 허무하게 만들고, 가진 자를. 그런데 중간에 바뀌어버린 겁니다. 거기서부터 지지층들이 다 이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노무현 때 그랬죠. 지금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정들을 계속 지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과정들을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층들이 여기서 지지층하고 사람들이 가지는 뭡니까? 이 정권이 몰락이 시작된다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3개월 남은 3기 신도시죠. 4년 청약, 토지 보상도 아직. 그러니까 지금 이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현 정권이 가지는 지금 선택의 기로는 두 가지입니다. 이 방식대로 진보의 이 방식대로 계속 가서 정권을 유지를 시키느냐, 아니면 이 정권을 가지고 있는 계속 이어지게 만드느냐, 이 부분이 있고, 아니면은 다음 정권은 정권 교체가 되겠다는 약간 불안한 감이 든다 싶으면은 그러면 이제 돈을 챙기는 쪽으로 가겠죠. 사람은 배신해도요, 돈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할 것이다. 그럼 무엇이냐? 권력을 선택하든지 돈을 선택하든지. 그래서 저는 이 상기 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권력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돈을 선택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터진 겁니다. 상기 신도시는 무조건 추진해야 됩니다. 왜? 상기 신도시 추진하지 않으면은 청와대나 정부가 갖고 있는 이런 땅들이 있을 겁니다. 투자를 했던 거, 차명으로. 차명 조사 절대 안 한다고 하죠. 이거 다 망합니다. 그럼 여기서 상기 신도시를 번복할 것이냐? 번복 못하죠. 이제는 정권이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지율 회복이 힘듭니다. 이미 한번 지금 진보의 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걸 돌아가기 힘들어요. 근데 지금 막상이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상기 신도시 막 반대 세력도 나고 토지 보상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똥줄이 겁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바라는 건요, 청와대가 바라는 거는 보궐선거 부산시장,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이기냐 지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포커스는요, 상기 신도시를 무조건 성공시켜야 됩니다. 왜? 권력을 포기했고 돈을 택했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취임 후 최저 지지율 문 대통령 고강도 부동산 투기 근절책을 왜 발표한다죠? 자, 투기 근절책을 발표하는 이유는 꼬리 자르기 하는 거예요. 앞으로 투기를 하지 마라. 그러나 이전에 산 것은 투기해도 했던 거는 여기서는 우리가 아직은 묻지 않겠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소급 적용 안 하겠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고강도 부동산 투기 근절책을 내는 이유는 상기 신도시에 대한 어떤 사람들에 대한 그래서 이 부분을 끝까지 가겠다라는 거를 저는 이 부동산 근절책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심시키는 효과밖에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계속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김상조 임대차법 시행 이틀 전에 전세가 10% 올렸는데 그 다음에 이틀 후에 임대차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차법은요, 소급 적용이에요. 그 소급 적용으로 인해서 전세값은 5% 상향 조정까지 이제 한계치가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5% 이상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임대차법이 들어가면. 그러나 그 전에 이틀 전에 했던 거는 마음대로 올려도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드러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이 양심적인 문제입니까? 네. 그래서 지금 청와대 쪽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변창금 시가 15억 아파트 6억 5천에 재산 신고, 이 공직자 선거법 위반입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문 대통령 부동산 신부 사회에 손 못 댔다. 그 신부가 통렬한 반성을 했는데 왜 반성을 하냐는 겁니다. 한 번도 반성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 전 정권 일본 친일 탓하면 그만인 사람이 왜 반성을 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상기 신도시를 무조건 이거는 완성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상기 신도시를 완성시키지 못하면 자기들 다 망해요, 청와대에. 왜? 권력까지 포기를 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돈을 택한 사람이에요. 이제는 이해가 되십니까? 지지율을 포기를 하고 이 상기 신도시를 택한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투기를 한 사람들이 LH도 있고 국토부도 직원도 있었죠. 이 사람들은 투기를 해봐야 얼마큼 했겠습니까? 딴 사람들 찾을 필요 없어요. 수사를 하려면요, 청와대 정보 이 두 군데만 하면 됩니다.
이 두 군데만요 차명하고 다 깨보면요 이 사람들이 다 한 거예요. 다 했다 안 했다 이제 수사를 안 해봐서 모르죠. 네, 그러니까 애꿎은 공무원들 밑에 하급 직원들 그걸 찾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때부터는 저는 이겁니다. 이제 갈등이 굉장히 심화될 겁니다. 청와대는 네 권력을 포기했으니까 지지율도 포기했고 서울시장, 부산시장도 포기했다. 그럼 남은 건 하나다 돈. 상기심도시 이거는 상기심도시를 완성시키지 못하면은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겁니다. 지지율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잃게 되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소급 적용이 절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일부 여당에서 지금 뭐 발의를 하고 있는 소급 적용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재적 투기꾼이야 구급 공무원도 재산 노출인데 부글부글하죠. 자 여기서 구급 공무원이라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우리가 박근혜 정권을 몰락하는 과정들을 봤어요. 이전에는 노무현 정권이 몰락하는 과정들을 봤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왜 몰락했습니까? 진보에서 보수로 돌아섰어요. 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한미 동맹 해버렸죠. 한미 FTA, 이라크 파병.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보수 정권들을 인사들 탁 다 물갈이를 시켜버렸습니다. 지지율 폭락했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정권이 왜 몰락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세월호가 하나 있죠. 세월호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박근혜로 물그러지는 거예요. 대한민국 시스템 사회입니다. 공무원 하부 계층으로 다 역할이 다 있습니다. 이거를 박근혜가 잘못했다 그런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논리죠. 문재인 정권 때 수많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문재인이 뭐 책임지라는 얘기는 안 하죠. 말이 안 되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화되어 있고 어떤 뭐 해경이라든가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119라든가 뭐 이런 뭐 해난 구조 이런 그런 것들이 다 시스템화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 더욱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박근혜 때 우리가 박근혜 정부가 몰락했던 계기가 세월호 말고 또 하나가 그 무엇이 뭐냐면은 공무원 연금 개혁입니다. 공무원들이 돌아선 거예요. 공무원들이 돌아선 정권은요. 정권 이양이 안 됩니다. 정권 유지가 안 돼요. 여러분들 이 부분이 굉장히 키포인트입니다. 상기 신도시 문제는 결국에는 공무원 하급 공무원한테 다 전가시키는 문제입니다. 이유가 되겠죠. 이유 설명이 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정부든요, 어떤 나라의 정부, 어떤 나라의 권력이든 그 공무원들을 사회를 배신을 때리거나 그 공무원 사회를 탓한다. 뭐 잘못을 전가시킨다 이러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 정권은 바로 몰락합니다. 네. 그래서 이 가장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게 저는 이거라 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청와대가 결국에는 구급 공무원 카드까지 끄집어냈습니다. 공무원, 하급 공무원들 카드. 이 사람한테 잘못을 전가시키겠다. 이 말이 뭐냐면은 얼마나 상기심도 씨가 지금 완성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다급하면 이렇게 가겠냐 이겁니다. 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상기심도 씨로 지금 밀고 있다. 구급 공무원들 팔아서 가지고 이 정권이 몰락하는 과정들을 앞당겨서라도 무조건 상기심도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부터의 이 정권이 몰락하는 결정타는 처음부터 끝까지 상기심도시입니다. 이전 정권까지 지지율이 계속 고공행진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12월 때까지. 상기심도시가 발표되면서 지지율이 급전직하로 낙하되기 시작했고 상기심도시가 발표되고 시작되면서부터 어떤 모든 문제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네, 다 지고 있어요. 선거 다 집니다. 이제부터.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상기심도시 문제를 정말 이 과정들 부패한 이 부동산 투기라는 문제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한다는 이 과정들을 정말 국민들을 생각하는 이 진보의 정권을 가지는 이 순서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재건축 재개발 다 풀었어야 된다. 그리고 상기심도시는 애초부터 존재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공무원 하급 공무원한테 화살을 돌린 게 아니고 청와대 정부한테만 수사만 하면 됩니다. 이 문제 다 끝나요. 비리 다 끝납니다. 여러분들 오늘 밤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상기심도시의 문제, 이 정권의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